자, 이번 시간에는 기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기어 작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먼저 피치원 지름이라는 게 있는데, 피치원 지름은 여기서 보시면은 피치원 지름 여기 중간에 중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일 바깥쪽이 입거던,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치원 지름에서 입거던까지 요 사이 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듈이라고 하는데, 모듈과 이 수를 곱하게 되면은 피치원 지름이라고 해서 여기 지나가는 요 지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중심선 두 개 있죠. 요 사이가 바로 피치원 지름 PCD가 되고, 여기 제일 바깥에 있는 여기 이제 외경이 되는데, 외경은 피치원 지름에다가 여기 있는 모듈 값과 여기 있는 모듈 값 두 개를 합치면은 모듈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피치원 지름은 이수 곱하기 모듈 2 곱하기 25 하게 되면은 50이 되는 거고요. 모듈 값이 여기가 2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2mm, 그 다음에 여기가 2mm 합치면 54mm가 되는 거예요. 요 사이 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이제 입뿌리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클리어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틈이 있는데 이 틈의 이 비율이 모듈의 0.25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모듈이고, 그 다음 0.25까지 더 있는, 그래서 이게 바로 1.25 모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높이가 1.25, 1.25 뒤에 뭐 모듈 2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2에 1.25를 곱하게 되면 2.5가 되겠죠. 그래서 총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 높이가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높이, 여기 전체 이 높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그 이 높이가 모듈, 그 다음에 1.25 모듈 합치면 2.25 모듈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 높이는 2 곱하기 2.25 해서 4.5가 나옵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이 끝 높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 뿌리 높이 1.25 1 모듈, 1.25 모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거던, 피치원, 입뿌리원, 이때 입뿌리원은 가는 실선으로 표기를 하고요, 피치원은 중심선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는 1.3선이 되겠죠. 그 다음 입거도는 외형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도면에 보시면 17짜리 구멍이 나오죠. 축 구멍, 축이 끼워질 수 있는 구멍.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은 축지름 17에 해당되는 키홈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이건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B 값이 5가 되고 보통형 JS9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어를 작성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요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기어 요목표는 테두리선, 그 다음에 요목표 이름 요 제목란 여기까지만 굵은 선, 나머지는 다 가는 실선으로 선을 그으시고, 요 글자 크기도 좀 더 크게, 요것들은 일반 글자 높이 3.5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이 높이나 가로 사이즈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너무 크면은 나중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겠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을 이렇게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을 긋고 이렇게 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상에 보시면은 피치원 지름이 이수 곱하기 모듈이니까 50이 되죠. 그래서 원을 그릴 거예요. 지름이 얼마? 50. 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바깥쪽으로 모듈이 들어갑니다. 오프셋 모듈 값이 2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 안쪽으로는 1.25 모듈 2 곱하기 1.25 하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2.5 해주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은 피치원 이렇게 가는 선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옆에 단면으로 그리기 위해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빼내고, 이렇게 빼냈다 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빼내고, 이거 왜 중심선이 안 됐지? 자, 중심선으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 라인에서 이렇게 빼주면은 요런 모양이 될 거고, 자르기 들어가서 잘랐습니다. 자, 마찬가지 특성을 일치시켜줘야겠죠. 이렇게 이게 피치원이고요. 자, 이 너비 여기 20이 이 너비입니다. 이 너비고 보스가 튀어나온 건 27이에요. 자, 이 너비 20, 오프셋 20 하면 여기까지 나오고,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오프셋 27까지 해주면 여기 나올 건데, 보시면 여기 지름이 얼마냐? 30이죠. 왜 이렇게 나오지? D에서 30. 자, 여기 잘못 그리겠습니다. 자, 라인에서 여기서부터, 자, 수직점이 안 잡혀 있네요. 자, 수직점이 직교 잡혀 있는데 왜 안 잡히지? 자, 여기 잡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나면 목깎이에서 반지름 0일 때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대칭을 하면 되는데, 먼저 선의 길이 조정 명령을 사용해서 정분치 한 3mm 정도 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대칭을 하겠습니다. 대칭을 할 때는, 자, 보시면 원하는 객체 여기까지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을 해주면 될 거고, 자, 챔퍼를 한번 쓰겠습니다. 못따기 거리 D 해서 1mm씩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페이스바 치거나 엔터 쳐서 연속적으로 명령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부분은 뭐죠? 입브리어는 가는 실선으로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17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5입니다. 그래서 원의 지름 17짜리 하고 나면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오프셋에서 5의 반이니까 2.5 해주면 실제로 요 모양이 될 거고, 높이가 19.3이에요. 19.3. 그러면 자, 라인에서 이렇게 빼서 오프셋 19.3 해주면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잘못했네. 무브해도 됩니다. 요 기준점 맥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게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목깎이 들어가서 반지름 0일 때는 바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많이들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 여기서 이렇게 귀여움을 빼는 것까지는 성공을 해요. 자, 여기 자르겠습니다. 요 사이를 이렇게 자르고 전단면을 할 거니까.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키홈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B 값이 만들어지고 나면 요렇게 되겠죠. 다음에 나오는 선은 바로 요 교차점에서 나옵니다. 자, 요렇게 나오겠죠. 자, 트림으로 잘라 주겠어요. 자,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될 거고, 속성 복사 MA 매치 프로퍼티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여기는 선이 중복되어 있네요. 하나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잘 보시면은 오프셋에서 못따기 1 정도를 주게 되면은, 자, 요렇게 나오면 여기 못따기 값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못따기 값이 여기 요렇게 나오고, 오프셋 1mm 주면은 요렇게 나오니까, 자, 라인에서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고, 대칭해도 되겠지만 그냥 일단 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선 필요 없죠. 이 선 필요 없죠. 필렛에서 요렇게 마무리 해주면, 자, 요렇게 마무리 해주면, 자, 그냥 이렇게 못따게 돼요. 여기에 못따게 했을 때 모양입니다. 이거는 집어넣겠습니다. 못따기 여기서 표시가 됐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해칭 들어가서 표현할 땐 요렇게 해서, 자, 값을 안 바꿨네요. 뭐 그냥 안시 31로 그냥 가버리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가는 실선이 되야겠죠. 그래서 해칭으로 가는 선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칭을 했다면 이 부분은 뭐가 되죠? 외형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외형선으로 바뀔 거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뿌리오는 가는 실선으로 바뀌는데,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이런 형태가 여기 도면에 있는 형태가 될 거고, 자, 보시다시피 얘 같은 경우에 잘라버리면 되겠죠. 반텀 대칭 형태로 갈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브레이크해서 끊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자, 자르기 해서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반드시 여기다가 라인해서 대칭 기호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3mm 정도 해서 오프셋 1mm 정도 주면 얘가 가운데 점이 근처점에서 근처점이 안 잡히나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무브 시켜서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대칭하면은 밑에 대칭이 됐죠.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 되겠죠. 여기서 다시 설명하자면 여기서 여기까지 2mm가 나오죠. 치수로 기준을 할까요? 자, 이렇게 좀 여기 2mm 나오죠. 이게 뭐다? 우리가 말하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2.5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건 뭐다? 1.25 곱하기 모듈이 되겠죠? 곱하기나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4.5는 2.25 모듈이 되겠죠? 이건 결국 뭐다? 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치수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왔죠. 여기 뭐다? 실제로는 지름이죠, 이게. 그래서 C가 되는데 이거는 피치원 지름입니다. 그래서 PCD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외경이 나오죠. 외경은 다시 넣으면 입거돈이라고도 하죠. 이건 뭐죠? 똑같이 지름이라고 표시해 주는데 이거는 결국 PCD 더하기 2 모듈이 되겠습니다. 공식상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되고, 여기 치수 중에 요거는 뭐죠? 이 너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20은 이 너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갔을 때 이제 이건 저희가 그리는 건 평기어 서퍼기어인데 이렇게 나중에 카피를 해볼까요? 자, 이건 똑같으니까 카피를 하려고 했는데 왜 무브가 되어버렸나? 여기에 이게 일단은 숨은선으로 바뀌었다 칩시다. 자, 숨은선으로 바뀌었다고 치고 여기까지가 숨은선으로 바뀌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패칭은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는 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앞에 이 뿌리원은 가는 선으로 표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표기할 때 여기 사이에 이렇게 각도를 15도 이렇게 준다면은 자 봅시다. 자 직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에러 났어요. 자 X라인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이게 가능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표기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가 될까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표기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이제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헬리컬 기어 표기할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경사각을 넣어가지고 이건 헬리컬 기어일 때 이렇게 선이 3개 들어갑니다. 가능선이. 자 요렇게 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 나머지 키홈에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맞춰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우리 영목표를 만들어야겠죠. 자 영목표는 자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들면 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오프셋 한 10mm 정도 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오프셋 한 8mm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사용해도 되고 뭐 반복해도 되고 한번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복사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도 되겠죠. 자 필렛 반지름 0을 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트림해서 잘라줍니다. 자 규격집에 있는 형태로 보면은 뭐한 15, 15 두 번 줄까요? 자 15, 15 줘도 되고 아니면은 뭐 20을 줘도 되겠는데 오프셋 15 이렇게 주면 한 번, 두 번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적당하게 그냥 한 30 정도 35 정도 40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오프셋 35 정도 주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니까 트림해서 전체를 자르고 여기 제목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한 칸 띄우고 있습니다. 트림해서 엔터 치면 전체 선택이 되죠. 여기 한 칸 있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면은 트림해서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이거 없애고 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는 실선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뭐 여기 보시면은 가공 방법 보면 호부절삭이라고 다듬질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건 기계공작법에서 뭐 호핑이나 이런 거 다 배우셨을 거예요. 거기 기준으로 하시면 될 거고 서퍼기어 영목표 한번 할 텐데 자 문자를 쓴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중간 중심 하면 되겠죠. 어디 갔나 중간 중심 그래서 요거는 글자를 조금 두 배를 키웁시다. 잘 보이게. 그래서 슈퍼기어 영목표라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글자의 모양을 조금 더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글자 자간에 보시면 이 장평이 있죠. 요거를 뭐 0.7이나 이렇게 바꿔주시면 0.8이나 이렇게 바꿔주시면 영목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들어갈 때 그냥 문자 노란색으로 들어가죠. 네. 여기서 넣을 때 자, 그거 뭐 긴 거 기준으로 하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중간 중심 똑같이 할 거고요. 글자 높이는 3.5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글자를 넣을 건데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들어가나요?
표준, 뭐 보통이 이렇게 한 개만 먼저 넣을 거예요. 표준이라고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라인해서 이렇게 선을 끄면 되는데 편한 게 폴리라인이 있죠. 폴리라인 기억나시나요? 자, 폴리라인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다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폴리라인이죠.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다시 하나 이렇게 와도 될 거고, 뭐 이건 굳이 안 넣어도 되겠는데. 자, 볼까요? 카피를 하면은 얘를 잡고 하나 여기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는 필요 없네요. 자, 그래서 이건 지우고 다시 카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카피 들어가서 얘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삽입점이 딱 잡힐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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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자, 여기도 넣을 건데 보시면은 기준 레커라고 두 개가 들어가죠. 자, 이건 뭐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중심해서 연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3.5 해놓고 보시면 기준 레크 그리고 레크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 자, 이거를 P라인으로 한 이유는 나중에 지우고 싶을 때 이렇게 선택하면 한 방에 지워지죠. 그 다음에 다시 복사를 해서 요거만 여기서 기준 좀 잡아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 들어가면 되죠. 여기 보시면 기어 치형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한글 영어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죠. 자, 여기 조금 삐뚤게 들어갔나? 자, 여기 조금 삐뚤면은 이거는 지우고 제가 아마 중간점 잡을 때 조금 삐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때 이렇게 다시 잡아주면 되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거 넣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글자 편집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편집하면은 다 완성이 될 겁니다. 치형 보통이. 자, 치형 보통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압력각과 모드이죠. 각 20도. 어떻게 하면 돼요? 퍼센트 D를 하면은 각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모듈은 자, 아까 우리 도면에서는 2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수 비치원 지름.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작업하면서 좀 실수했네요. 트림해서 이렇게 자르면 되고, 이거 조금 무조건 한가운데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셔도 크게 뭐 목숨 걸 건 아닙니다. 이수 그 다음에 피치원 지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체의 높이. 그 다음에 다듬질 방법 정밀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 자, 뭐 이거는 자, 이수가 25니까 결국 피치원 지름 얼마예요? 25 곱하기 2니까 50인데 지름이니까 앞에다가 파이 표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 전체의 높이는 2.25니까 2.25 곱하기 모듈이니까 4.5가 되겠죠. 호부절사.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정밀도는 KS 규격에 맞춰서 KSB 0405 KSB 5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요 형태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반드시 기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스퍼기어 영목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영목표는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옆에 잡는다든지 이거 지금 없다고 치면은 이렇게 나온다든지 오른쪽에 간다든지 이렇게 표시해 주면은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2.5라는 요 이 전체 높이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요 치수는 넣지 않습니다. 도면에 봐도 없죠. 그래서 이걸 묶는다면 2.25 모듈이다. 왜? 클리어런스 값을 합쳤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공식 모르니까 못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참고를 하시면 되고 뭐 기아 공차를 넣고 싶다. 그러면 주석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기아 공차가 있죠. 그래서 뭐 앞에 기호 뭐 평행도라든지 대칭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찾으셔서 공차 값을 0.01이다 뭐 이렇게 하고 데이텀 기준 A 대문자를 넣죠 보통. 뭐 B가 필요하면 또 B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죠. 자 L2라고 치면은 리더슨 나오는데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부착에서 맨아래행 밑줄을 사용하지만 여기서 공차라는 거 체크를 해버리면 자 이렇게 빼버리면은 여러분들 자 엔터 치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텀 A만 딱 넣었다 치면 이런 식으로 A가 나오죠. 여기서 컨트롤 1번 누르면은 화살촉의 모양을 밑으로 내려가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닫고 체험이 있는데 여기 내려가면은 데이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데이텀을 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텀 표기하는 방법도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고 화살촉 모양만 바꾸면 되죠. 분해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스포기어인데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듈은 그대로 사용을 하되 이 수를 30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축의 지름을 파이 17이 아니고 20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전체 도면 중에 크기가 좀 바뀌겠죠. 여기 들어가는 17이 20으로 바뀌면서 B 값이라든지 여기 있는 값도 공차도 다 바뀌겠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제를 완료하셔서 가지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은 이 전체에 있는 이 부분을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 그림 전체를 작업을 하시되 치수는 변경이 될 수 있다. 왜? 이수와 축지름이 바뀌기 때문에 축에 들어가는 축지름 구멍이 바뀌기 때문에 이 하우징 자체의 사이즈도 바뀝니다. 공차도 아시겠죠? 이거 참고하셔서 하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 뭐 입거돈과 비치원, 해칭선 이렇게 용도를 다 설명을 했고 저기 그리는 방법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시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핵심 포인트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면 수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한테 이제 뭐 직접 질문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본인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